조선시대 버림받은 집단이었다. 백정. 1809년 6월 초 개성에서는 마을은 물론 관아에까지 큰 소요가 일었는데 고을 주민 수백 명이 몰려들어 주민 한 사람을 집단 폭행하고 한 집안의 가옥을 모두 부수고 헐어버렸습니다. 나졸에게 돌을 던지며 너구고 관아에서 격렬한 항해 시위를 벌였는데 관아에서는 이들을 잡아들여 주동자는 매를 쳐서 죽였고 공모자와 단순 가담자는 유배시키거나 곤장으로 다스렸습니다. 개성고을 전체를 떠들썩하게 한 이 사태의 발단은 한 백정의 혼례식이었는데 고을 주민 수백 명이 하루 전에 혼례를 치른 백정의 집에 들이닥쳐 마구잡이로 가옥을 부순 것입니다. 백정이 혼례 때 갓과 두루마기를 입고 햇볕을 가리는 양산을 사용했다는 것이 이유로 당사자에 그치지 않고 혼례 의관을 빌려준 주민을 찾아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엄정한 법도를 거스르며 신분제서를 문란하게 하는데 동조했다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흥분한 주민들은 관아에 몰려가 예를 어긴 백정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관료와 시비가 일었던 것입니다. 순조실록 12권 순조 9년 6월 11일 경자 두 번째 기사 1809년 청가경 14년 개성 유수 한치응이 난민은 안동에 대해 상소하다. 마침 도원을 축출하라고 청하는 것으로 인하여 드디어 반인을 만류하는 것인가 의심하였더니 오랫동안 누적된 감정을 품고서 아울러 축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1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 그 도원의 집을 죄다 헐러버리고 나서는 등소라고 일컬으면서 멋대로 낭자하게 떠들어대기에 부정으로 불러들여 그 일에 대해 힐문하고 엄한 말로 체규한 다음 즉시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그들을 문 밖으로 몰아내는 즈음에 이르러 나졸들과 돌을 던지면서 서로 다툰 것이 마치 서로 항거하는 것 같았습니다만 그 본정을 따져보면 그것이 능범하기 위한 데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말초의 광경은 절로 괴란스러운 대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목하의 거조가 기강에 크게 관계될 뿐만이 아니라 삼가 이런 악습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실로 심각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즉시 엄히 핵실하여 수창자는 장살하였으며 그 밖에 동무한 사람과 수종한 사람은 대략 경중을 나누어 형장을 가하여 정배시키기도 하고 곤장으로 다스리기도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백정이 평민 형세를 하는 데 대해 큰 불만이 있었던 차에 혼례복을 계기로 쌓인 불만이 폭력으로 터져나온 것으로 백정차별은 일상생활이나 관례에서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차림새부터 규제를 받아 두루마기와 비단옷을 금했으며 갓을 쓰지 못하고 페랭이를 착용해야 했는데 양인들은 이 페랭이를 부모상을 당했을 때 죄인이라며 쓰고 다녔으니 천대가 죄인 취급에 이르른 것입니다. 백정은 가죽신을 만들었지만 자신들은 신을 수 없었으며 백정 집안의 여자는 쪽을 쪄 비녀를 꽂는 대신에 머리를 따서 둥글게 둘러 올려야 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도 백정은 따로 떨어져 살았고 집에 기와를 올리거나 치장을 해서도 안 되었으며 결혼도 백정끼리 했고 혼례에는 말이나 가마를 타지 못했습니다. 양반과 맷자리를 같이 쓸 수 없었으며 장례 때 상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양인에게 예의를 갖추고 공손한 태도를 보여야 했습니다. 양인 앞에서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못하고 길에서 마주쳐도 길을 양보해야 했으며 평민 아이들에게도 존대를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신분 예의는 마치 평민이 양반을 공손히 대하고 양반은 평민을 하대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받아들여져 평민 입장에서는 백정이 같은 신분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백정천대가 당연시되면서 백정이라는 말 자체도 뜻이 변했는데 백정이란 말은 세종 때 차별과 천대를 없애려고 부여한 명칭이었지만 백정이라 호칭하는 것 자체가 조롱과 모욕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15세기 중반 최상층 권세가 사이에서도 백정이란 말이 업신여김을 담은 욕으로 통용되고 있었는데 세조 시절 선비들끼리 이런 시비도 실록에 전해집니다. 세조실록 47권 세조 14년 8월 14일 신축 첫 번째 기사 1468년 명성화 4년 구종직 안효례 최호원이 선에 대해 격렬히 논란하다. 안효례가 최호원과 더불어 각각 시비를 고집하여 서로 논란하였는데 최호원이 안효례에게 말하기를 너는 백정의 손자이다 하니 안효례가 이르기를 과연 내가 백정의 손자라고 한다면 너는 곧 나의 아들이다 하였다. 양반과 평민은 백정을 다른 종류의 인간으로 단정했는데 조선 사회에서 백정은 그 뿌리에서부터 별난 집단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백정천시와 차별을 당연시하는 데는 백정이 양인과는 다른 품성과 조상을 가졌다는
일종의 인종화 인식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백정은 주거 양식과 생활 풍습이 농민과는 달랐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 대를 이어 사는 농민과 달리 이들은 떠돌아 다녔는데 주로 강을 따라 유랑하며 사냥과 도살을 하고 버들고리를 엮어 생업을 삼았습니다. 하는 일이 농민과 다르니 생활 양식과 풍습도 다를 수밖에 없었는데 가족 질서와 구성원간, 위계 성문화와 여흥, 관원 상제 등 거의 모든 집단 질서와 생활 풍습이 달랐습니다. 양인들은 이 다름을 부정적으로 보았는데 백정의 행실은 일탈적이고 사회 윤리를 저해하는 반도덕적인 것으로 치부한 것입니다. 이런 시각과 태도가 백정은 함께 살거나 교류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편견을 낳아 백정은 무시하고 배제해도 좋은 존재, 나아가 천시할 집단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도축이라는 직업 특성이 한몫을 했는데 살생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위 풍조 아래 소와 돼지를 잡는 도축 작업은 그 일을 맡은 백정까지 부정한 인간으로 취급하게 했습니다. 고기를 좋아하면서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은 멀리해야 하는 부류로 여긴 것으로 백정은 평소에는 양인 사회에 섞여 들어와 함께 살아서는 안 되는 집단이 된 것입니다. 백정을 가까이 하지 않고 천하게 여기는 까닭을 물으면 그들은 소, 돼지를 잡는 도축자에게 그렇다고 대답하는 억지 논리가 이렇게 해서 성립되었습니다. 백정의 범죄 행위도 백정은 천대하고 멀리해야 하는 존재라는 태도를 낳게 한 요인이었는데 조선 초기부터 백정이 저지른 범죄 기록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범죄 양상도 도둑질에서 밀도살, 협박, 강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는데 범죄 행위가 지속되자 범죄는 백정 집단을 대표하는 이미지이자 상징이 되었지만 이 시기에 백정만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최하층 빈민으로 전락한 일반 백성도 부역과 세금을 피해 떠돌며 빈번하게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떠돌아다니며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백정이란 편견이 굳어져 백정은 범죄 집단이란 인식이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밀도살이 성행하고 집단범죄가 늘어나면서 백정은 반사회적 집단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고 통제가 강화되고 차별과 억압을 당연하게 여기는 풍조가 심화됐습니다. 성종실록 69권, 성종 7년 7월 18일, 기미 세 번째 기사, 1476년 명성화 12년, 제도 관찰사에게 하서하여 제인과 백정들을 엄하게 규찰할 것을 명하다. 제도의 관찰사에게 하서하기를, 제인과 백정은 본디 모두 이류인데 농업은 일삼지 않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모여서 오로지 도둑질만 일삼으니 이러한 조짐을 키워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그들을 민간에 분산시켜 섞여 살게 한 것은 그들의 간교한 술칙을 방지하여 점차로 양민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수령들을 관찰하여 보면 태만하게 검찰하지 않아서 산행을 침탁하여 방종한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함으로 양민들이 피해를 당하니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경은 잘 알아서 엄하게 규찰을 가하여 전처를 밟지 않도록 하라. 만일 혹시라도 위반함이 있으면 수령뿐만이 아니라 경도 또한 책임을 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였다. 백정을 다른 족속으로 규정하는 인종구별설이 널리 퍼지면서 백정천시와 통제는 더욱 당연시되었는데 백정의 조상이 북방계 유목민이란 이런 주장은 15세기 중반과 후반에 걸쳐 자주 나타납니다.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28일 정유 세 번째 기사, 1456년명 경태 7년, 지편전 직지학 양성지의 춘추대사 오경 문묘종사 과거 기인 등에 관한 상소. 지편전 직지학 양성지가 상소하기를 백정을 구추하는 것입니다. 대개 백정을 혹은 화척이라 하고 혹은 제인, 혹은 달달이라 칭하여 그 종류가 하나가 아니니 국가에서 그 재민하는데 고르지 못하여 민망합니다. 백정이라 칭하여 옛 이름 구호를 변경하고 군호에 소속하게 하여 사로를 열어주었으나 그러나 지금 오래된 자는 500여 년이며 가까운 자는 수백 년이나 됩니다. 본시 우리 족속이 아니므로 유속을 변치 않고 자기들끼리 서로 둔취하여 자기들끼리 서로 훈가하는데 혹은 사로하고 혹은 동량질을 하며 혹은 도둑질을 합니다. 수백 년 전부터 한반도로 유입된 북방계 이주민이 당시 백정의 조상이라는 주장으로 조상이 달라 백정의 풍속은 일반 백성과 다르고 백정이 짐승을 잘 잡는 것은 조상이 오랑캐 종족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백정을 다른 종류의 인종이라고 보는 인식은 고려시대나 조선 초에는 별로 찾아볼 수 없지만 백정 범죄가 크게 늘어난 성종과 중종대에 이르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백정의 조상 모두가 북방계 이주민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닌데
실제로 조선 초기에는 거골장이라는 양인 출신의 전문 도축업자가 있었습니다. 토지에서 밀려난 유랑민이 농사지을 형편이 못되자 생존을 위해 백정 계층에 유입되기도 했을 것으로 보여 외래 이주민뿐 아니라 당시 사회의 지배 질서에서 밀려난 이탈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백성의 눈에는 이들이 하는 일이 같았고 그에 따라 생활 양식과 풍속도 유사했기 때문에 북방계 유목민을 조상으로 둔 백정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6월 16일 개미 첫 번째 기사 1451년명 경태 2년 검토관 하위직과 공신의 죄를 경중에 따라 처벌할 것을 청하다. 하위지가 다시 아르기를 국가가 양색 백정으로 하여금 평민과 섞여 살게 하니 후환이 염려됩니다. 그러나 백정과 평민은 서로 혼인하지 않고 각각 스스로 구별하므로 태평한 때에는 진실로 염려할 만한 것이 없으나 만약에 변고가 있게 되면 반드시 때로 모여서 난을 일으킬 것이니 예전의 홍적 왜구 때의 일을 보면 알 수 있거니와 마땅히 그 법을 더욱 밝혀서 평민과 혼인하게 하여야 합니다. 백정은 언제든 나라와 결의를 배반하고 도둑질과 난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반역 집단으로 취급되는데 지배 세력과 양인층은 백정을 자신들과 다른 인종으로 취급해 차별과 통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 했습니다. 평민 입장에서도 신분제의 최하층의 특별한 계층이 필요했는데 평민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군림함으로써 심리적 안위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백정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지속되면서 백정 집단의 결집력 또한 강화되었는데 강한 결속력으로 나름의 습속과 규율을 지켜나갔고 지배층의 부당한 처사의 단체 행동으로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데 백정을 차출하자 백정 수백 명이 모여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억울하게 죽은 동료를 위해 집단 행동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힘이 강한 쪽은 백정 집단이 아니라서 생존하기 위해 합쳐 목소리를 내고 일어서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날을 억압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20세기 초까지 백정 각시 타기가 이어졌다는데 이 노름은 백정의 아내나 딸을 소처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그 위에 양인 남자가 올라타 끌고 다니며 모욕을 주는 악습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초 학교운동회에 나갔던 어느 백정의 아내가 딸 앞에서 이 노름을 당하는데 대낮에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능욕을 당한 이 백정 아내는 결국 집에 돌아와 자살을 택했다고 합니다. 조선말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시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 토지에도 이 잔인한 노름이 나오는데 장정 몇몇이 단오놀이를 구경 나온 백정의 딸을 붙잡고 능욕을 가합니다. 그 이빈 가시나를 엎어뜨리 놓고 장정들이 번갈아서 올라타고 이랴. 이놈의 소가와 안가너. 함시로 엉덩이를 철벅철벅 때리는 기라여. 뿐이겠소. 목에다 새끼줄을 걸고 내 발로 기계하고 구경꾼 앞을 돌아댕기는데 그 애미가 소개기를 가져와서 겨우 풀리났지만은 좀 안 된 생각도 들고. 안 되기는 뭐가 안 됐단 말이여? 백정은 사람이 아닌께 그놈들을 오냐오냐 하고 내버려 두었다가는 칼 들고 소만 잡겄어? 사람도 잡을라 들긴데 옴짝달싹 못하게 콱 길을 지어놔야지. 박경리, 토지. 오늘은 조선시대 버림받은 집단이었던 백정 이야기였습니다.